2020년 1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11월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고 올해도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이번 주 증시는 역시 사실은 뭐 최근에 계속해서 비슷한 움직임이 있지만 변동성 장세를 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악재와 호재 요인들이 증시에 있어서 많이 뒤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증시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다가도 급락시키다가도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눌림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보다는 이제 종목 자체에 집중해서 섹터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지속적인 조정 혹은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완만한 이제 혹은 변동성이 큰 등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종목을 잘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영향에 의해서 밀려도 시장이 급락작으로만 안 가면 결국은 다시 반등을 하는 거니까요. 종목 분석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특이 사항들을 보면 코로나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글로벌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어때요?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200명 선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좀 다시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게 됐을 때는 그게 바로 경기 위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우지수부터 보면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다우지수가 이제 갭으로 뜨고 이 갭을 메꾸지 않고 버텨주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경기 민감, 대형주 그리고 코로나의 피해를 받는 업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다우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 반등하면서 다우지수를 끌어올렸죠.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대가 끝났을 경우 기술주의 실적 둔화 우려감이 있다라는 부담 때문에 꺾였지만 결국은 나스닥 지수도 다시 회복됩니다. 왜?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에 이제 언택트 관련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언택트 시대가 된다고 기술주가 IT주가 무조건 실적이 꺾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코로나19가 해소되려면 또 아직 멀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어떻게 보면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미증시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양호합니다. 국내 증시도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일단 돌파를 했어요. 하지만 돌파 이후에 바로 치고 나가기보단 눌림을 한번 준 이후에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지 않나. 어쨌든 지금까지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게 외국인의 수급이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지수를 견인하는지 요걸 체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보다 흐름이 조금 안 좋죠. 하지만 우하향하는 이 추세를 돌파하려는 시도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역시 기관이나 외국인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줘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850선을 탈환한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닥도 안정 궤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850선을 탈환하지 못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약간 그 조금 횡보하면서 등락이 큰 그 정도의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이 코로나19는 증시 측면에서는 양변이죠. 호재와 악재가 있다라고 얘기한 게 호재는 뭐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결국은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면 국내 코스닥 지수 그리고 기술주가 포진된 코스피 지수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고 나쁜 건 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을 보시면 국내 지표, 미국 지표 양호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봉쇄를 조금씩 해제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만약에 재봉쇄에 들어가면 경제 지표가 또 꺾이겠죠. 그런 부분들은 기업 실적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또 발생할 수 있고요. 국내 기업의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나온 결과들을 보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수를 받쳐줬어요. 근데 경제 지표가 꺾이고 재봉쇄에 들어가고 한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강화시키게 된다면 경기 지표 둔화, 기업 실적 둔화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에 대한 확진 추이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미 대선 리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미 대선 다음에 이제 따라온 게 바로 뭐라 그랬죠? 부양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승복을 한 건 아니에요. 완전히 승복을 한 건 아닌데 그래 봤자 시간 끌깁니다. 아무리 시간 잘 끌어봤자 올해 말에서 내년 초고 그 이후에는 바이든 시대가 와요. 시장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꼬장에도 크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올 거는 부양책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될 겁니다. 시장에 가장 좋은 것은 부양책이 빨리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부양책이 빨리 시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계속 주면서 시행하지 않는 것. 이게 제일 좋아요. 시장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얼마나 주냐. 항상 요 부분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꾸준하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경제지표의 둔화 우려가 가장 큽니다. 수출도 최근에 회복이 좀 되고 있는데 수출도 코로나 때문에 다시 꺾일 수도 있어서 이번 주는 경제지표의 그 추이 이런 부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주는 이제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옥석 가리기가. 그래서 뭐 화이자, 모더나 이런 이슈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개별적인 그 제약바이오주가 파이프라인이 풍부하던 아니면 독보적인 코로나19 백신이든 치료제든 모멘텀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은 있을 것 같으니까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계속해서 종목 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IT 부품주 스마트폰 글로벌 판매량은 개선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가지셔야겠죠. 지금은 섹터를 잘 선별하고 종목을 잘 선별하면 시장이 흔들려도 홀딩했을 때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섹터 종목 선정 꾸준하게 보시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교육 영상도 꾸준하게 보시고요. 개별적인 매매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VIP 반으로 오셔서 함께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로 정확하게 종목, 매수, 매도 신호 드리니까 오셔서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VIP 반에서 함께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성투자 하시고요. 저도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